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범성공자 장호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식 초보자분들, 경제 초보자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탈중앙화를 하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탈중앙화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미 탈중앙화죠.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맞죠. 왜냐하면 중앙에서 누가 컨트롤을 하는 주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컨트롤 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달러다. 그럼 달러를 발행을 늘렸다가 줄였다고 하는 주체가 있잖아요. 연준이라고 하는 주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체가 있으면 지나치게 많이 발행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죠. 근데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걸 막 조절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비트코인은 중앙에서 누가 컨트롤해서 비트코인을 양을 조절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2천만 개의 채굴이 맥스고 지금 총 채굴된 양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95%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채굴할 수 있는 양도 별로 없고 지금 이거 갖고 있는 게 거의 유통되고 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소실됐어요. 네, 하드 드라이브를 잃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많은 부분이 소실됐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중앙의 주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각 개개인들이 물론 이제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는 고래들이 또 협의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자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민주적인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건 중앙화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본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뭔가를 구매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근데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는 진짜 구매하는 걸로 가게 되는 건지 혹은 그냥 이거는 항상 계속 이렇게 남아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구간에 따라 다르겠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미국에서 통과가 되고 또 글로벌리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것들이 시장이 양성화되면 그러면 비트코인 기반의 결제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제들은 당연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미리부터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해외에서 결제를 할 때 있잖아요. 근데 현금 없어.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있죠. 신용카드를 어떻게 결제되는지 그 프로세스 아세요? 결제는 그 나라의 화폐대로 결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에 갔으면 달러로 결제가 되는데 그게 나는 결제 금액이 어떻게 나오죠? 원화, 환전돼가지고 원화로 나오잖아요. 비트코인을 결제하는 게 그렇게 나와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그 결제할 당시의 비트코인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그 비율에 예를 들면 45달러면 45달러만큼의 비트코인 차감돼서 지갑에서 나가는 거죠. 그런 식의 환전 시스템이 돼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쵸?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거래를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바꾼 다음에 이걸로 결제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법안들이 통과돼서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잘 보시면 다른 코인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 왜냐면 그 코인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45달러만큼 코인을 받았어. 근데 그 코인이 막 변동해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코인이어야만 그런 결제에 어느 정도 좀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걸 봤을 때 비트코인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메인인 거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을 부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국채 수요가 많이 감소했어요. 주요 국채 수요자가 누가 있냐면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었는데 지금 그런 나라들 갈증을 빚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미국채 갖고 있으면 이거 돈도 안 주고 난리 날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중국이 미국채를 안 사고 있거든요. 팔고 금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누군가한테 국채를 팔아야 돼. 그 주요 주체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단기 국채를 사는 주체가 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을 좀 더 발행하고 싶어하고 활성화시키고 싶어하는 게 미국의 의지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안 할 이유는 없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 판이 커질 거고,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블록체인과 연동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스테이블 코인이 뭐하러 가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연동된 이 판이 결국 비트코인,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 메인 코인 시장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또 이게 정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또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도 그러면 이 실질적인 화폐에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탈중앙화인 건지가 좀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화폐에 연동돼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 가격은 네. 달러로 우리가 표시되잖아요. 네. 근데 금은 중앙 그 정부랑 연결이 돼 있나요? 그건 아니죠. 똑같아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달러로 표시돼서 움직일 뿐인 거지. 우리가 이게 표시되어 있는 자산이라고 해서 이게 중앙 정부에서 컨트롤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시계, 갖고 있는 시계 있잖아요. 이 시계가 원화로 표시된다고 해서 이게 정부 가격이 정부에서 통제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가격은 정부에서 통제하는 이 화폐 가치에 따라서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죠. 비트코인 내리고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 비트코인의 효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가지고 있는 뭐 금처럼 기금속으로 사용한다든가 은동처럼 산업재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오로지 유동성, 사람들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신뢰 화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신뢰는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변동하는 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동일한데 화폐 가격, 가치의 변동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거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와 그다음에 전체적인 유동성 자체가 화폐 가치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이는 거지. 이게 중앙에서 컨트롤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움직인다든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앙에서 컨트롤한다는 건 이 물량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화폐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야 저렇게 찍어냈는데 인플레이션 저렇게 오는데 내가 이 화폐를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배우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없어요. 어차피 2천만 개고 더 찍어낼 누군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질문이 나라에서 만드는 디지털 돈인데 의미가 없네요, 질문이. 그렇죠. 디지털 화폐 자체를 보면 정부가 찍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편의성만 본다는 거죠. 정부의 디지털 화폐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 간에 출구, 송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입출금 막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오가는 걸로 보이지만 은행은 주기적으로 네가 얼마 보냈고 내가 얼마 보냈으니까 얼마 정산해서 나한테 줘라고 하고 돈을 실제로 보내요. 이런 과정이 실물 화폐에서는 필요한데 디지털 화폐에서는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화폐만 보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CBDC는 이런 화폐의 편의성만을 본 거예요. 근데 CBDC는 결국 뭐죠? 화폐예요, 화폐. 그러니까. 정부의 통화 결정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화량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화폐 가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건 동일하죠. 근데 비트코인은 화폐 가치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의미가 있어. 유동성을 머금고 있고 이 자체가 뭔가 가치를 갖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신뢰한다면 이거는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게 사람들이 갖고 있어도 된다라고 평가를 하겠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킹이나 또 양자 컴퓨터 나오고 이러면 해킹이 더 쉬워지고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데 그거는 혹시 어떻게? 당연히 많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뭐 해킹이 전혀 없냐라고 보면 그런 건 아닌데 해킹이 일어난 것들을 보면 지금까지 해킹이 일어난 것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해킹을 하려면 블록체인은 이제 순간순간 블록을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블록이 개개인 거래들별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식간에 51%의 블록을 쫙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속도감 있게. 근데 그게 지금의 연산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블록체인 원장을 해킹하는 건 불가능한데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설정된 거래소들은 해킹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소는 털렸죠. 그 해킹 이슈는 있었어요. 그럼 지금 이슈가 불거지는 건 뭐냐면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서 51%의 가치를 순식간에 훼손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순식간에 해킹을 해서 51% 데이터를 바꾸고 이 블록체인을 다 갈취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암호 체계를 약간 바꾸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양자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암호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창과 방패 뭐 경쟁이긴 하지만 저는 창이 무조건 이긴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만약에 창이 정말 방패를 뚫었어요. 블록체인의 가치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신뢰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지나치게 우려할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9천만 원대도 한번 깨지고
되게 좋았던 비트코인이 1억까지 막 가고 했었는데 지금 계속 어쨌든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하반기에는 혹시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정부 정책, 그다음에 사람들의 신뢰도, 그다음에 유동성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신뢰도는 지금 크게 뭐 이탈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신뢰도는 어느 정도 쌓였고 또 국가가 제도화한다 그러면 이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지 않다. 그리고 제도화도 보면 제도권에서도 결국 이제 시장에서 계속 이 코인을 양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의 문제도 없다라고 보면 결국 이제 우리는 유동성만 보면 되거든요. 뭐 화폐처럼 다른 경제 지표 볼 거 없이 전체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하냐, 풍부하지 않냐. 그래서 비트코인을 돈이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만 보면 되는데 지금 전체 시장판에서 봤을 때 유동성이 별로 풍부하지가 않아요. 제가 작년부터 주식시장 굉장히 좋을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배경에는 3조 호황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달러가 약했고, 그다음에 환율도 낮았고, 그러니까 원화가 강했죠. 그리고 유가가 낮았던 그 시기가 오면서 이 세 개가 맞물리니까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단계에서 보면 그게 다 뒤집혔죠. 환율 올라갔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죠. 그리고 유가도 전쟁으로 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3조 호황 기대감으로 풀렸던 유동성이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위축이 되겠죠. 그게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비트코인이 이미 안 좋았던 건데 지금 원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유가가 올라갔던 게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이란 전쟁으로 해서 올라갔죠. 이게 쉽게 막 50달러까지 갈 거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금리 인상 부담들이 있고 유동성이 유탈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쉽게 자금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하반기에는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 이후 유동성으로 해서 흔들린 그 이유를 본다면 정부의 정책은 계속 마련될 겁니다. 클래리티 법은 통과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전 세계적으로 이 코인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은 진짜 코인판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유동성만 받쳐준다고 하면 코인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내년에는 비트코인을 좀 사볼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법안이 막 통과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인도 이제 뭐 정부의 이제 힘을 많이 싣고 이러면 코인으로 인해서 이런 화폐 패권이나 이런 게 바뀌는 경우일 수도 있을까요? 코인으로서 화폐 패권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또 발행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미국은 USDT, 중국의 자본이 많이 들은 USDT가 아니고 USDC, 그리고 최근에 OUSD라고 해서 글로벌 비자 마스터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오픈 USD 스테이블 코인이 창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그 패권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아까 결제 말씀드렸는데 결제가 비트코인으로 된다고는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1코인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순간 전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베이스가 뭐죠? 달러예요, 달러. 결국 통화는 달러고 글로벌 결제 시스템은 어디로 더 귀속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달러로. 그렇죠. 네. 다른 나라에서도 달러로 더 빠르게 결제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달러로의 어떤 귀속, 달러의 가치의 상승은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래서 뭐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면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 정부 정책이 열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달러 패권으로 빨리 종속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빨리 도입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처음 투자하는 분들이 막 코인으로 먼저 투자하시는 분들도 요즘 계시는데 혹시 그런 건 괜찮은지 아니면 좀 반대하시는지?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늘 새로운 기회를 찾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회를 찾고 그 새로운 기회는 이런 거죠. 경제가 발전하고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젊은이들이 이 격차를 해소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노동의 가치로는 해소하기 쉽지 않으니까 빠른 자산 증식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추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코인 쪽으로 많이 갔던 거고 지금 그래서 주식 쪽으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반도체 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의 흐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불가능하거나 안 된다가 아니고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경계해야 될 건 이거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자산의 성격이나 아니면 시장의 판도를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 좋다더라, 아니면 이게 올라가니까 차트상으로 괜찮다더라, 이것만 보고 간다는 거죠. 차트는 다 좋아요. 차트를 보는 건 괜찮은데 결국 큰 판에서, 경제의 큰 판에서 자금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돌아갈 때 차트가 작동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차트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판을 읽으려면 뭘 해야 된다? 금시공을 공부해야 된다. 오늘 결론 너무 헷갈려. 아, 그럼요. 금시공을 공부하고 전체 큰 판을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 자산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질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과외비 정도잖아요. 한 달 과외비. 야,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과외비를 썼던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받았던 것보다도 이 한 달 정도의 과외비가 진짜 여러분 인생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를 한번 익혀놓고 진짜 들어가세요. 내가 뭔가 들어간다고 해도 전체 시장을 읽는 눈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아,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알람, 그다음 댓글까지. 그쵸? 조댓글인가?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